염려함 없이 보살피라. 자연 속의 모든 것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기압이 하강하면 바람이 불어와 다시 균형이 회복된다. 온도의 차이는 열 교환에 의해 보상된다. 에너지의 잉여 포텐셜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곳에는 불균형을 제거하려는 균형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힘이 나타난다.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왜 균형의 법칙이 작용하는가? 이 물음에는 답이 없다. 무릎 법칙은 어떤 이치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명백한 사실만을 천명할 뿐이다. 자연의 모든 법칙은 2차적인 것이어서 균형의 법칙으로부터 파생한 것이다. 균형의 법칙이 최초의 법칙이다. 아니면 최소한 그렇게 보인다. 사랑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는 당신을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 인생 트랙으로 데려다준다. 반면에 이상화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이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는 균형력이 일어나게 한다. 사랑이 의존적인 관계로 변하면 잉여 포텐셜이 생겨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은 에너지의 압력 차이를 일으킨다. 의존적인 관계는 당신이 A를 해주면 나는 B를 해주겠다 와 같은 식의 조건으로 정의된다. 나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를 칭찬해주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너의 장난감 삽을 내게 주지 않으면 이 모래상자에서 못 놀게 할 거야. 등등. 뭔가가 다른 것과 대비되고 비교될 때에도 균형이 깨진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방식이 다르군.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그 이해다.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하는 것이다. 열등감도 그렇다. 자신과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다른 것과 대비되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균형력이 나서서 그 포텐셜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그 포텐셜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다. 그리고 포텐셜을 만들어낸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균형력은 무엇보다도 당신을 겨냥하여 작용할 것이다. 모든 갈등은 비교와 대립에서 온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밑바탕이 된다. 저들은 우리와 달라. 이것이 나중에는 제멋대로 발전한다. 저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것을 빼앗아 와야 해. 저들은 우리보다 적게 가졌어. 우리는 저들에게 베풀어야 해. 저들은 우리보다 열등해. 저들을 변화시켜야 해. 저들은 우리보다 더 착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해. 저들은 우리와 다르게 행동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이런 식의 온갖 비교는 어떤 식으로든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처음엔 개인적인 감정적 불편에서 시작된 것이 급기야는 전쟁과 혁명으로 끝을 본다. 균형력은 불거진 모순을 중재 혹은 대결이라는 방법을 통해 제거하려고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경멸하지 말라. 경멸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비난이다. 균형력의 작용에 의해 당신도 비난받는 사람과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불쾌한 일, 문제거리, 장애물 등이 모두 불가피한 세상의 일부라고 여긴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것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필수적인 평생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놀라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모두 세상은 당연히 그런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사실, 문제를 겪는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왜 내게 일어나는지를 순전히 논리적인 사고로서는 알아낼 수 없을 때가 많다. 대다수의 문제들은 균형력의 이런저런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균형력은 당신이나 당신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당신은 바로 자신이 이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문제거리를 필요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단지 균형력의 작용일 뿐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잉여 포텐셜을 유지하려는 막대한 노력으로부터 해방되면 당신은 대부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단지 헛되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도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도록 균형력의 방향을 돌리는 데도 쓰이고 있다. 그러니 파리처럼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는 일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그 대신 좋고 나쁨의 척도에서 우월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하기를 그치고 미덕을 기르는 쪽으로 의도를 보내야 한다. 자신을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균형력의 영향에서도 해방된다. 문제거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자신의 힘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다. 트랜서핑은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길을 헤쳐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운명은 실로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선택하는 능력이 당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의미에서만 그러하다. 자신이 말 그대로 운명의 창조자인 양 행동하다가 낭패를 겪은 사람들이 많다. 트랜서핑에는 싸움이 발붙일 데가 없다. 그러니 당신은 무기를 땅에 묻고 안도해도 된다. 육체적인 힘을 지닌 사람은 많으나 인품의 힘을 지닌 사람은 드물다.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의 열쇠는 죄책감이 없는 데에 있다. 개인의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의 목을 조르는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저명한 러시아 작가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한 방울 한 방울씩 노예근성을 짜내고 있다. 이 말은 죄책감을 모두 없애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없앤다는 것은 그것과 싸운다는 뜻이다. 그러나 트랜서핑에는 투쟁이나 뭔가를 하도록 자신을 강요하는 것은 없다. 투쟁하는 것보다 거부하는 편이 더 낫다. 다시 말하면 선택하는 것이다. 죄책감을 밖으로 짜낼 필요가 없다. 그저 자신의 신조에 따라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무도 당신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를 스스로에게 허용하면 자신에 대한 심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며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진다. 그럴 때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다. 이제는 아무도 감히 당신을 건드리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은 누구에게서든 폭력으로 위협받는 상황에 두 번 다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잠재의식에서 죄책감을 떨쳐버렸고 그래서 현재의 인생 트랙에는 폭력의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치다. 과도한 중요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라. 그러면 벽이라면 무너져 내리고 장애물이라면 제거되고 문제라면 손대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장애물을 넘어가지 말라. 그 대신 중요성을 감소시켜라. 중요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감정과 싸워 억누르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지나친 감정은 중요성이 만들어낸 것이다.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 원인이란 사건과 대상들에 대한 당신의 태도이다. 중요성은 오직 문제거리 외에는 아무것도 불러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다면 의식적으로 중요성을 감소시키라. 외적 중요성을 줄인다는 것은 무관심이나 과소평가와는 상관없다. 오히려 무시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의 중요성이다. 삶에 대해 좀 더 단순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무시하지도 말고 과장하지도 말라.
사람들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내적 중요성을 줄인다는 것도 체념이나 자기 비하와는 관계가 없다. 자신의 실수와 죄를 후회하는 것은 장점과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사치를 자신에게 허락하라. 당신의 장단점을 높이 들어올리지도 낮추어 보지도 말라. 내면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라.